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대한민국 미래의 인구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바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 자료입니다. 자, 통계청에서 최신 장래 인구 추계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 내용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이 자료는 2022년 인구 총조사 결과와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 요인을 반영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50년, 2072년까지의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2072년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는 몇 명이 될까요? 4천만 명? 3천만 명? 2천만 명? 자, 현재 5,100만 명 조금 넘는데요. 통계청 추산으로는 2024년에 5,175만 명으로 정점을 찍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줄어들어가지고 2072년에 3,622만 명 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위 추계이고요. 이게 어느 때의 수준이냐면은 1977년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대신에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인 영향이 클 텐데요.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기. 그거는 벌써 202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 3만 명이 줄어들었고 2022년에는 11만 명, 자 40년에는 27만 명, 72년에는 53만 명이 한 해에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은 정점을 언제로 보고 있냐면 이게 2년 전 자료였는데요. 바로 2060년에 사망자가 74만 명으로 제일 많고 그래서 그 해 한 해에만 56만 명이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외국인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자, 통계청이 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국제 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 규모가 2022년에서 2023년 1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게 줄어들어서 6만 명가량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연 인구 감소 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진짜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감소분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은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는 앞으로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노동력이 얼마나 감소할 것이냐의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미 정점은 찍었고요. 2022년에는 3,674만 명에서 2072년 1,658만 명, 그러니까 2천만 명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수치죠. 뭐 서울시와 경기도 인구를 합쳤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령자들도 이제 노동 현장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면에 고령자들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아, 이 자료는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자, 1960년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7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2025년이 지나게 되면 1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요. 자, 그리고 2050년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1891만 명. 자, 그러니까 현재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돌아다니다 보면 야, 예전에 비해서 노인들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전 들기는 하는데 그 숫자에 거의 앞으로 2배가 된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희망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 노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50년을 정점으로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좋은 사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노인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거지 그 와중에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7.4%, 그러니까 현재 뭐 18%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를 돌파하는 것은 202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6년에 이제 30%를 돌파하게 되고 2050년에 40%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요즘 65세, 70세가 노인이냐 얼마나 건강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장표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실 거예요. 자, 65세에서 74세는 뭐 젊은 고령 인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현장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활동도 많이 하는 젊은 인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암울한 사실은 뭐냐면 7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그 인구들보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85세 이상의 비율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22년 현재는 9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245만 명, 그리고 2072년에는 517만 명. 정점은 언제냐면은 2060년에 525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85세 고령자 머릿수의 약 5배 정도가 늘어나는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통계청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해졌다고 영향 없을 거라는 거는 너무나 희망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2037년. 65세에서 74세 인구보다 7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그때부터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런 사회를 중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자세하게 다뤘는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반대로 유소년들 2072년까지 학령 인구요 6세에서 21세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것도 진짜 대단합니다. 2000년 보시게 되면은 그게 1138만 명, 1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75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2072년을 보시게 되면 다 합치더라도 278만 명.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산업,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학교 주변에 있는 상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번에 청년도 한번 살펴볼게요.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것도 대단합니다. 2022년에 1000만 명 넘거든요. 그러던 것이 2030년이 되면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2072년이 되면은 4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2022년 대비 42.5%밖에 되지 않아요. 절반 이하로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래 청년들이 정말 귀한 노동력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윗세대들에게 밀려서 의견도 못 내는 세대가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좋게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청년 세대들의 소득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치권이라든지 우리의 투표 행사를 통해서 많은 의견 반영이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2072년에 중위 연령은 몇 세까지 늘어날까요? 참고로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나이 순으로 쫙 세어서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중위 연령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한국의 연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얼마냐면은 2022년 기준으로 44.9세니까 지금은 45세 살짝 넘어갔어요. 근데 2072년에 우리나라 딱 중간 연령. 제가 강의 현장에서 여쭤보면 거의 못 맞추세요. 한 50세 정도 보시는데 63.4세입니다. 자, 굉장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중간 나이가 63.4세. 자, 2072년에 딱 중간 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2008년생이니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3세가 되더라도 사회에서 중간층, 그러니까 나이로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을 누르게 되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되더라도 사회에서 의견을 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윗세대들이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전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196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딱 중간 연령이 19세였으니까 청년기였어요. 지금은 45세 정도 되니까 중년기. 아직까지 다이나믹 코리아, 열심히 이제 세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따라잡는 게 가능한데, 앞으로 이게 60세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역동적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세계의 변화를 선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상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에 장점이 뭐가 있냐? 장점을 찾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럼 2072년에 한국의 부양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몇 명을 부양하냐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2072년에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104명을 부양하고, 그리고 유소년은 14명을 부양합니다. 예전이랑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1960년만 하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아이들 77명, 그리고 노인 5명만, 5명만 부양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부양하면 됐던 사회이고 지금은 부양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렇죠? 중간에 40대, 50대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아래 부양하느라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사회적으로는 부양 부담이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물론 이 기준을 65세를 노인, 부양 부담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노인의 기준을 만약에 70세로 올리게 된다면 비율은 달라지겠죠. 자, 근데 그렇게 70세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특히나 OECD 가입국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앞으로 부양 부담이 심각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70세로 늘리더라도 상황이 크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2072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1960년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죠? 우리나라에 60년대에 제일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지금 중년이 되시면서 탄탄하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이분들이 늙어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변하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인구 그래프가 굉장히 홀쭉해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홀쭉해진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라인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유소년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고 생산 연령 인구는 정점 찍고 쭉 줄어들고 있고요. 노인 인구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크로스가 되어가지고 생산 연령 인구보다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계청에서 새롭게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보셨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이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지표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뭐죠? 생각보다 아이들이 늘 적게 태어나고 있다는 부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총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요. 그 와중에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는 대한민국 사회가 된다. 자, 그리고 중위연령, 그렇게 쉽게 표현해서 한국의 나이가 1960년에는 19세였는데 2072년에는 63.4세로 늙어가는데 이때의 좋은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뭐 피크 코리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안타깝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지금이 대한민국의 전성기이고 인구적인 측면 때문에라도 앞으로 피크를 찍고 떨어질 그런 상황이 많지 않을까라고 안타깝지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학령 인구, 청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교육, 산업, 사회, 내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시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부양 부담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심각할 것이다 라고 통계청에서는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구는 줄고 고령자 비율은 늘어날 미래에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2072년까지 살아계시다면은 이걸 목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절망하거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반대로는 또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은 고령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가지고 기회를 잡는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실버 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꾸준히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통계청 자료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